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바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 발리, 탕그랑 같은 지역은 한국인 투자자와 교민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제도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대로 집을 사서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소유권 구조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토지 권리가 존재하는데 가장 강력한 권리가 바로 학미릭, 즉 소유권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소유권이나 주택 등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학미릭은 오직 인도네시아 국민만 가질 수 있고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학미릭 형태로 집이나 토지를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파카이, 두 번째는 학세와,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구나 반구난, 줄여서 HGB입니다. 각각의 권리는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학파카이, 즉 사용권입니다. 학파카이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분들 또는 발리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학파카이를 통해 집을 구입합니다. 학파카이는 기본적으로 30년 동안 유효하고 이후 20년, 다시 30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학파카이를 이용하려면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즉 키타스나 키탑 같은 체류 허가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관광객 신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세와 임차권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국인이 현지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집이나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학세와는 계약 기간이 매우 유연해서 1년 단위로도 계약할 수 있고 길게는 2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리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빌라를 20년 동안 임차한 뒤 이를 단기 임대 숙소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임대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하고, 만약 계약이 종료되면 그 집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학구나 반구난, HGB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HGB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허용되지만 외국인도 PTPMA라는 외국인 투자 회사를 설립하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PTPMA를 설립하는 데는 일정한 자본금과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고 싶을 때 PTPMA를 설립한 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HGB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HGB는 기본적으로 30년간 유효하고 20년, 다시 30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8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한국처럼 내 집을 사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나요? 답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미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파카이나 학세와 형태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학파카이는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투자 목적이라면 학세와나 HGB를 통한 접근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리에서는 외국인들이 빌라를 임차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소로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PTPMA를 세워 상업용 건물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권리마다 한계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파카이는 체류 자격이 필요하고 학세와는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HGB는 회사 설립이 필요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며 서류가 합법적인지, 권리 관계가 명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에는 가짜 문서나 복잡한 소유권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부 규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발리에서 외국인이 빌라를 운영하는 방식과 자카르타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최신 법규를 확인하고 현지 법률 자문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외국인은 학미릭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학파카이, 학세와 그리고 PTPMA를 통한 학군화 반군환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목적에 따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샥파카이가, 단순 거주나 단기 투자라면 샥세와가, 그리고 사업이나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PTPMA를 통한 HGB가 적합합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부동산 관련 규정은 점점 변화할 것이고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만 고려하지 마시고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부동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